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네, 10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18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트럼프 일과 연계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이 부분에서 1억 6,3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보유액이 4억 4,500만 달러나 되는데, 과연 이들은 비트코인만 매집을 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들까지도 똑같이 매집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 지표 발표 일정과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량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디파이 플랫폼 탈중앙화죠.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급증에 따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비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 종목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것과 함께 오늘 들어가도 되는 추천 종목도 같이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 종목을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분명히 물려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요, 반드시 손절 쳐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쳐야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 좀 꾸려가셔서 이번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28일, 29일, 30일, 그리고 31일까지 이어지는데, 요 3,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될 거고, 그리고 11월 달과 12월 달에 펼쳐지게 될 요 발표 일정들까지 요거 잘 꾸려 가셔야 됩니다. 이거 불장 시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댓글창에 대박 나자 이렇게 4글자로 댓글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들만 대박이 날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그리고 기존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창에 대박 나자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가 운영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들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동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 및 재무 운용사가 바로 아메리칸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뭐냐?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에 나섰다는 부분인 거고, 결국엔 2,300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금액, 지금은 총 6,3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다. 최근에 왜 이렇게 트럼프 일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을까요? 뻔히 보이는 속셈이죠.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를 지나서 이제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와 또 회담을 갖게 되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정상회담. 뭘 하기 위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결국엔 10월 31일 이렇게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31일을 앞두고 그 전에 아시아 국가들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과의 약간 무역 협상에 관한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준비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고, 여기를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결국엔 무역에 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일 날짜로 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누구와 만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 또 시진핑 국가 주석과 양자회담까지. 결국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이렇게 트럼프가 돌고 있겠습니까? 아시아 태평양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낄 수가 없어. 그렇죠? 결국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너네들 똘똘 뭉쳐봤자 우리 미국이 너네들 발라버리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겁주기 나시는 겁니다. 먼저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얼굴을 보여주고, 너네 무역 협상 제대로 해. 에이펙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지? 너네 무역 관세 터뜨리면 너네들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이미 협박성 그리고 인사겸 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협박성 멘트로서 좀 돌고 있는 가운데, 결국엔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했을 때, 그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 때죠. 자, 그때 당시에도 결국엔 하와이를 떠나서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던 거고, 바로 그 당일에는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네, 최종적으로는 자 11월 달 쫙 하고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S&P 미국 500 잠깐만 증시만 올라간 거 아니야? 코인이랑 뭔 상관인데? 상관 많습니다. 비트코인이요? 그때요 6,000달러, 7,000달러 이렇게 넘어갔었죠. 자, 6,000달러대의 비트코인 가격은 18,000 거의 2만까지 이렇게 치솟는 부분들. 자, 3.5배 상승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거고, 자, 이번에는 아시아 순방길 오른 트럼프가 한국에서 김정은과의 만나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하고 싶다. 100% 나는 마음 열려 있다. 그 사람만, 네, 김정은만 마음을 열면 나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좀 시사하고 있어요. 지난 회담 때는 조금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 양쪽에 있는 분만 좀 밝게 웃고 있죠. 이제 또 둘 다 분이라고 얘기했다고 뭐 한쪽을 뭐 욕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둘 다 일단은 국가의 수장분들이잖아요. 3명 다 국가의 수장분들이기 때문에 뭐 입을 함부로 놀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뭔가가 불만이 있는 표정, 좀 어두운 표정을 봐서는 그때 해결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걸 거예요. 일단 뭐 트럼프 입에서 뭔가가 얘기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과 후가 될 수도 있고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죠. 10월 30일 새벽 3시 날짜로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1년에 8번 발표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인데 미국 연준은 1년에 8번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4년도 9월달, 11월달, 12월달 당시에도 금리를 내렸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9월 18일 날 금리는 0.25%, 자 이렇게 내렸죠. 4.5%에서 4.25%로 0.25% 내렸고, 자 요번에는 4%로 또 0.25%로 내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 내리면 시장에 돈이 돌고 그 돈들이 결국에 주식시장, 코인시장,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결국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나왔을 때 3월 11일 날 기억하시나요? 2020년도에 자 팬데믹 선언하고 이렇게 폭락이 나왔어요. 자 그때 당시 45%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었고, 금리 인하를 두 번째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쫙 하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는 첫 번째 금리 인하 9월 달에 했었죠. 근데 최근에 폭락이 나온 거 언제예요? 10월 10일 날 폭락이 나왔던 그림하고 비슷해. 폭락이 나오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선언을 했을 때 10월 10일 날 폭락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째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야, 이 그림하고 너무나 닮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금리 인하만 볼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XRP,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의 재료들을 같이 봐야겠죠. 자, 재료들은 뭐가 있습니까? XRP, 리플? 바로 ETF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해줬던 게 바로 2025년 4월 21일 날 리플의 선물 거래를 오픈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보면은 5월 19일 날짜로는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에서 5월 19일 날짜 XRP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다. 자, 여기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밑에는 CME 그룹이 운영하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자, 결국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6개월 동안에, 자, 결국엔 국가 측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가 6개월 이상 관리 감독하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ETF 승인은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 21일부터 해서 6개월이 지난, 자, 이 날짜는 언제죠? 10월 21일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날짜는 6개월의 분량은 다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현물 ETF 승인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끝나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셧다운 같은 경우 지금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28일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이것과 함께 또 ETF의 승인 가능성 높은 종목 뭐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 상품 2월 10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뭐 이렇게 금리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펼쳐지게 되면 대형 종목들은 별로 안 가던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5,300% 올라갔었어요. 알고 계시죠? 2020년 이때부터 금리 인하니까 쫙 치고 올라갔던 거. 자,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었던 거고, 저는 5,300%면 50배가 넘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50배짜리 수익은 조금 힘들죠. 이더리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알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야 이제부터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발표가 났을 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나서 어떤 뉴스들이 올라오고 잠깐만 과거에 했던 뉴스가 이제 발표가 나올 때가 됐네. 이런 걸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트럼프가 작년에 11월 달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는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고 밝혔던 거고, 여기서 혜택을 받아봤던 게 바로 리플이었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거예요. 당선하자마자. 그래서 그 기간이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정말 짧았어요. 3개월이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것과 함께 디파이 프로젝트 세금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자,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게 결국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셧다운 사태 끝나면, 자, 솔라나 ETF 10월 16일이었는데 지났죠. XRP 현물 ETF 꽉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어요. 자, 6건의 XRP ETF 신청권 현재 보류 중이다. 왜? 셧다운 사태 끝나면 한 번에 승인해 주려고. XRP 리플 작년에 아시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쫙 하고 560% 올랐어. 6배하고 69% 올라간 거예요. 거의 5,000원이 육박했었죠. 하지만 영원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요, XRP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XRP 리플 제가 지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950원이 저항 구간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녹색선. 자, 이 녹색선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10월 달 안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3,950원은 계속해서 매도하십시오. 필요한 돈만큼 매도하십시오.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XRP를 리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달 들고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거 절대 들고 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XRP의 마크가 아니에요. 들고 가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매매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XRP 리플이 단타가 많이 느껴보셨을 거고, 무슨 뉴스만 나오면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데 막 폭락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고급자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XRP 리플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들고 가셔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3년 또는 10년씩 들고 가실 분들. 자, 결국엔 이 XRP 리플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금융권에 녹아드는데 최소한 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5년 뒤에 가만히 있다가 껑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XRP 리플이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폭등이 나왔을까요? 폭등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엔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700원에서부터 4,000원대 후반대 요 가격이 올라갔던 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리플의 값어치가 인정을 받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결국엔 그거는 시간으로서 녹여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XRP 리플이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XRP가 아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종목들 전체로 봤을 때 상승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부동산도 사이클을 타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오거나 또는 이런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뭐 비트라든지 이더리움, XRP, 리플 등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규제를 많이 풀면 단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26년도에는 분명히 터질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결국엔 26년도에는 자, 이 대형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뭐가 터지겠다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거대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인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코인에서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거래소가 뭐가 하나 터지거나 그리고 2022년도에 결국에 폭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아시죠? 권도행위 사건 나왔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너무나 많이 풀면은 결국엔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나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중간에 보면 5월달 터졌나요? 그래서 이렇게 12월달까지 마이너스 64%. 이더리움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22년도 쫙 빠져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건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8천만 원을 찍었고 결국엔 중국의 성다그룹에서 파산했죠. 그리고 중국의 규제 여기서 강화했었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 그럼 결국엔 시장은 하락을 해요. 1년이고 2년이고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2년 정도 하락을 할 때는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이 뭐냐면 주식시장과도 겹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틈에는 우리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골드, 금 쪽으로 돈이 흘러갈 거예요. 최근에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비트코인이 지금 자 보면 3, 4일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 동안에 하락을 했던 게 뭘까요? 지금까지 돈이 몰렸었던 게 어디로 몰렸을까요? 바로 골드였습니다. 금이죠. 금 같은 경우 보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며칠 동안 빠졌죠. 자, 6일, 7일 동안 계속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돈의 흐름을 보시라고요. 딱 그 날짜하고 겹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 구간들을 그려주는 거. 자, 요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이 돈들이 결국엔 골드에서 빠져나온 건 뭐죠?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은 직접적인 투자가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은 ETF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은 조금씩 빠졌어요. 이더리움의 ETF 자금들이 3일 동안은 조금 빠져나갔지만 이제 그 돈들이 환불을 다 받았고 돈들이 이제 들어온다. 자, 보면은 22일 날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돈 빠졌죠. 이더리움 기준으로 270억 빠졌고 그 다음에 1800억, 1300억 돈이 빠졌지만 어제 날짜로 1900억의 돈이 들어왔어요. ETF 돈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ETF로 돈 들어오는 결국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돈 들어왔으면 이더리움을 사야 돼. 강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왜? 고객들한테 수익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것과 함께 차트들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저항 구간들을 다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장기 평선 녹색을 뚫었죠. 뚫었는데 어디서 부딪죠? 딱 녹색 빗각선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노란 빗각선을 그어놨었냐면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구간들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원래는 이 노란 선이 없는 거죠. 자, 노란 선이 없었는데 자, 노란 빗각선 가장 고점 그리고 지지를 강력하게 받았던 거 딱 두 개를 이어봐요. 요 각도란 말이에요. 자, 요 각도를 그대로 끌고 올라가 보세요. 자, 여기서 부딪히죠. 자, 여기서 2차적인 매수 구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을 이렇게 갖다 대요. 어디요? 딱 여기 저항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으로는 아,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여기 부딪히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보셨을 때 녹색선 구간 얼마요?
4020달러 근처 오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해야겠죠. 4020에서 4030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에 왔을 때는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자,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약 1.8에서 2%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업비트에서 고마만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현재는 606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8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어디요?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면 6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면 되겠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00만 원 아래로. 어떻게? 1차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투자하는 데 있어서 2, 3% 빠지는 거, 5% 빠지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저 이거 1200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다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더리움 매수한 거 보시면 10월 23일 보이죠? 얼마요? 570만 원대. 자, 그리고 578만 5천 원. 요 가격대 580만 원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몇 천억을 가져서 이렇게 몇 천억씩 사는 거 아닙니다. 뭐 매수 금액 보시면 대략 아실 거예요. 조금씩 어떤 날은 뭐 1300만 원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가격대들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 주둥이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예요. 물론 저도 손실을 보는 날도 있고 수익 보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매매 자신 없으면 그냥 이더리움 묻어두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XRP 리플은요, 고급자 과정이에요. 그거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XRP 리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3년, 5년, 10년을 묻어둘 분들만 갖고 가셔라. 그런데 그렇게 묻어둘 분들이면 이 영상을 보지 말아야지. 3년 뒤에 꺼내보고 5년 뒤에 꺼내보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아니 계절에 한 번만 꺼내보면 되잖아.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겠어요? 매일마다 쳐다보는 거. 결국엔 마음속에 어딘가는 단타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게 마음이 결국엔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과 전체 알림 설정이 있는데 이거 혹시 깜빡하셨나요? 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따봉 버튼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죠. 벌써 20분이 넘어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점검할 거는 헤데라 같은 거 보세요. 헤데라 장기평 녹색선 뚫어주고 안착하니까 어때요? 미친 듯이 날아가잖아요. 헤데라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묻어두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자, 지금 전고점까지 왔어요. 320원 근처 왔죠? 뭐 해야 돼요? 절반 팔아야죠. 얼마나? 절반만 파셔라. 다 팔지 말고 딱 절반만.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구간이 또 한 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자리 또 옵니다. 300원 초반대 또는 300원 살짝 깨지는 구간들 반드시 찍고 갈 수밖에 없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절반만 딱 파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자, 빅타임 요거 혹시 매수 되신 분들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안타까워요. 얘가 원래는 제가 영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요.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추천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10명밖에 못 드렸던 건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보면 오늘 딱 점심 먹기 직전이죠. 11시 43분에 나갔어요. 요때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보니까 매수한 사람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50% 그대로 놔두시고 뭐 약간 오타는 났어요. 나머지 절반은 싹 다 오리다. 제가 빅타임 58원하고 60원 반반씩 매도 구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걸렸나요? 2-3시간 정도 만에 당일도 좀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그 구간들이 매도를 때리냐면 그냥 빨간색 그어놨잖아요. 일본 기준의 EME로 48. 자, 48 딱 라인 그어놓으니까 딱 그 구간까지만 완벽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빅타임 같은 종목도 수익 보신 분들 제가 10분밖에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해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많이 못 드려서. 근데 지금 점검을 하다 보니까 2명밖에 안 샀다라고. 진짜 서운해. 제가 솔직히 화가 나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조금 선정을 해서 드렸잖아요. 거래량 봐봐요. 안 샀어. 지금 12시하고 오후 1시 보니까 안 산 거야. 보니까 진짜 서운해. 지금 물어보니까 물린 종목 때문에 못 샀대. 물린 종목이 빅타임보다 더 올라갈 거면 그건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셔놓고 이렇게 보면 20%짜리 나왔는데 좀 솔직히 서운해요. 근데 매수 안 하고 이럴 분들은 아예 신청하지도 마시고 솔직히 좀 그래요. 전 심사숙고 끝에 드렸는데 10명 다 수익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물린 종목 있으시면요. 이 종목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다 잘라야 돼요. 지금 당장 자르세요. 묻지 마시고 이거 잘라야 돼. 아니 무조건 잘라요. 왜? 그 종목이 결국에 속속였잖아요. 그거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암덩어리 키워서 뭐 하실 거예요? 맛있게 요리해 드실 거예요. 암덩어리는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데로 퍼져요. 자, 여러분들 그런 투자해본 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펌프펀이 안 나갔어. 펌프펀이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보죠. 자,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 빅타임으로서 내가 플러스 20%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 갖다 뭐 하시겠어요? 여기다가 물 붓고 있어요. 선생님 펌프펀 물 붓기 했더니만요 마이너스 30% 줄었어. 다음번에 또 추천 종목 나가. 여기서 돈 벌어? 펌프펀에 또 붓고 있어. 선생님 마이너스 10%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래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예요. 절대 여기다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이런 투자를 했던 사람들 진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펌프펀이 마이너스 3%까지 올라오잖아요? 못 팔아. 근데 거기가 만약에 저항점이야. 파셔야 돼요. 못 갑니다. 마이너스 3%라도 팔걸. 야씨 다시 마이너스 40% 됐네? 근데 물타기 할 돈이 없어. 선생님 추천 종목 주세요. 아니 돈도 없는데 뭐. 그러고 나서 여기다 물려. 선생님 이제 마이너스 10% 됐어요. 근데 어떡하죠? 회원님 불장 끝났어요. 빠이빠이 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마이너스 10% 될까요? 이제 마이너스 50% 꼬라박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거를 하지 마셔라. 이 불장 길어봐야 다음 연도 봄이에요. 봄이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장이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느껴놨고 XRP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보일 때 얼마나 빨리 끝났었어요. 자 여기 11월 달부터 딱 1월 20일까지예요. 580% 올라가는데 70일 만에 다 끝나요. 6배 7배 치는데 불장 다 끝나고 다시 한번 기다려. 그나마 본절이야. 잘해봐요 본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불장이 안 끝났을 때 기준인 거고 불장 끝나잖아요. 몇 년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일주일 단위죠. 자 여기서 물렸어 봐. 자 여러분 이런 불장 끝나고 나서 본전 오는데 2600일 걸려. 2600일 2017년도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릴 수 있냐고. 근데 기다렸는데 본절이야.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아. 야 장난하냐? 내가 5년 7년 8년 기다렸어. 이제 본절이야. 야 은행 맡긴 거보다 못한데 내가 거기서 왜 팔아? 다시 제자리 왔어.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거 웬만하면 자르고 빠르게 드셔라라고 그렇게 오픈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 잘하세요. 집중 잘하셔야 됩니다. 자 빅타임이죠. 들어가요? 아니 거래량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들어가? 다 빨아먹고 끝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빅타임이 올라갔잖아요. 자 1000억짜리요. 근데 시가총액 작은 걸 가지고 뭐 투자 뭐 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패턴 봐봐요. 시가총액이 다 크던가요? 시가총액 큰 애들은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흐름이 다였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보기에는 XRP 리플이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죠. 자 1분부 보면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3시 33분부터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반등 보이죠. 비트코인 반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0.5% 먹자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지금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헤데라 같은 게 충분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천 못 드려요. 근데 들고 있는 분들 딱 여기 320원 구간 매도 때려야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반 무조건 매도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플로가고 펌프펀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를 이 빗각을 그어봐요. 딱 여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두들겨 맞을 것인지 다시 뚫고 올라갈 것인지. 펌프펀을 일봉만 보니까 약간 아슬아슬한데. 자 1시간 한번 보세요. 빨간선 받았죠. 그럼 얘가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그럼 내가 이 펌프펀을 들어갈 거야. 근데 시가총액이 2.5조 원이요.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시가총액이 크면 천천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좀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플록 보세요. 자, 플록. 현재가 345원입니다. 자, 파란 색깔 이평선 못 들었는데 어떡하죠? 아래에 빨간 색깔 이평선 잘 지키고 있잖아요. 341원이에요. 341원 지키면 괜찮아요. 보면은 4시간 봉상에서 파란 선, 몇 선? EMA로 12선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4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숫자 몇이 나와요? 4 곱하기 12. 48이죠. 48시간 동안의 평균값. 자, 1시간 봉사에서 빨간선 몇 선? 48시간. 딱 그 금액인 거예요. 341원. 손절가 341원 잡고 플록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패턴 보라고요. 노란 선 지금 장기 평선 뚫어줬잖아요. 뚫고 이제는 파란 선까지 완벽하게 안착을 했어요. 기존에 파란 선 받을 때 어땠어요? 자,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줄이고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줄여 올라가잖아요. 자, 지금 거래량 줄이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파란 선 들어가는 거지. 손절가 341원이야. 손절해봐야 몇 프로 돼? 많아봐야 1.5%짜리인 거예요. 기회는 고민하면 날아가고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플록 말씀드리는 거고요. 펌프펀도 괜찮아요. 자, 이거는 뭐 조금 느린데 나 이거 못 들어가겠어? 가격 한번 설정해 놓고 나중에 메모해 놓고 봐보세요. 이게 얼마가 있나? 1시간 뒤, 하루 뒤, 며칠 뒤 한번 보세요. 펌프펀 위로 치솟겠죠. 결국엔 이런 종목들도 파란 선만 안 깨지면 돼요. 4시간 봉상에서 파란 선. 플록도 마찬가지로 4시간 봉상에서 파란 선 안 깨지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매도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봉을 보면 위에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금방 끝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이 전고점에 팔아야 되나? 13%? 아니야. 하락을 시작했던 7%에 팔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 몰라. 갑자기 또 헤드라처럼 이렇게 또 날아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요거 눌러주시고, 자, 보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남겨놨어요. 무료 추천 링크 남겨놨죠. 요 링크로 신청하시면 돼요. 갑자기 영상 봤는데 이런 종목들이 막 플록이 예를 들어서 뭐 400원 가 있어. 못 사잖아요. 350원 갔네?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영상 하단에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만 하세요. 다 같이 함께 갈 겁니다. 돈 많이 버시라고요. 네,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요. 010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3시 55분입니다. 시간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4시 좀 넘어가서 영상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